안녕하세요. API 서버 방식의 이제 게임 서버를 만들 때 보통 미들웨어라는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미들웨어라는 거는 보통의 API 서버 프레임워크에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고요. 기능 이름이 아마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능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이 미들웨어에서 하는 것들은 이 미들웨어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어떤 공통적으로 구현해야 될 기능들이 보통 들어가 있고요, 보면. 그리고 API 서버, 특히 게임 서버 같은 경우, 다른 API 서버도 동일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갈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인가, 버전 체크, 락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API 서버 방식의 게임 서버를 만들 때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좀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안 보신 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 이제 미들웨어가 관련된 기능을 제가 그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예. 보통 저희가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게임 서버에.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보통 이 부분을 저희 인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소켓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이 된 클라이언트는 또 다른 게임 서버에 또 다른 요청할 때마다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았던 유저인지 즉 인가를 하게 해야 된다 보면 아이템 로딩을 하든가 아이템 구매를 하든가. 만약에 우리가 소켓 서버라면 이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이 되면 그 로그인 됐다는 그 데이터가 게임 서버에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클라이언트 요청할 때마다 이 사람이 인정된지 안 된지를 특별히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FSV는 연결된 상태가 아니죠, 보면. 그래서 어떤 요청이 올 때마다 매번 이 사람이 인정받은 유저인지,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뭐 게임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인가라는 거는 이 사람이 권한을 받았냐, 즉 이제 로그인이 됐냐 안 됐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버전 체크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게임하는 도중에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게임 서버와 클라이언트 버전이 업데이트 되기도 하지만 정기점검 전에도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뭐 클라이언트 버전이 업데이트 됐다든가, 혹은 서비스 중에 기획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만 버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보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다른 버전이 되면 게임이 서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RTM 클라이언트가 하여튼 뭐 로딩 요청이 오면 그 요청이 올 때마다 인가하고 버전 체크 락 처리. 그리고 RTM 구매할 때도 인가하고 버전 체크 락 처리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이후에 모든 요청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즘에 락은 또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가 어떤 기능마다 구현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떤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한 번에 요청,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요청만 하도록 게임이 구현돼야 됩니다. 만약에 한 번에 여러 요청을 동시에 구현하게 되면 아마 이게 이 부분이 잘못 악용되면 어떤 데이터 브리치가 발생할 수 있고요. 혹은 또 너무 많은 요청을 와서 게임 속에 부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데이터 브리치 요청 같은 경우는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어떤 게임 서버가 오픈되면 이벤트로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1회만 다이아몬드 100개를 준다. 그럼 이 말은 그 각 유저마다 딱 다이아몬드 100개만 줘야 되겠죠. 100개 이상을 주면 안 되겠죠. 100개를 넘어서게 주면 안 되겠죠. 그때 만약에 락 처리를 안 하면 악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이 다이아몬드 증거 동시에 여러 번 보내면 이 클라이언트 서버가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 요청을 와서 그걸 처리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백렬적으로 처리된다는 거고, 그리고 앞에 이제 API 게임 서버 특성상 연결된 상태가 아니고 또 스케일 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게임 서버가 동일한 유저의 동일한 요청을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때 뭔가 이게 DB 쪽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가 안 돼 있으면 100개가 아닌 1000개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는데 한 몇 년 전에 한 번씩 떤 게임 서버 오픈돼서 이런 부분이 잘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템이 부여된 사건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 어, 각 유저는 한 번에 하나의 요청만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시면 일종의 락 기능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락 기능이 있으면 어떤 요청이 올 때 앞에 어떤 다른 요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없으면 이제 락 처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락이 아니고 다른 의미인데 이게 락이란 그렇고 단어로 붙이는 게 아마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락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다 끝나면 그때 락을 풀어주면 되겠죠. 락을 풀어주면 또 그 다음 요청 올 때 또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보면. 그래서 인가 버전, 버전 체크 락 이게 모든 API마다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해 주는 거는 제가 예전에 만든 이 저장소에 가면 있는 코드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했던 이 로그인 이후에 모든 요청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만약에 미들웨어를 안 만드신다면 이게 하나의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PI마다 이 앞에 이 부분에 그 API 시작 지점만에 인가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 버전 체크 기능, 락 기능 을다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API가 100개라면 이런 코드가 100개 만들어지는 거죠. 동일한 코드인데. 그래서 보통 저게 중복 코드 같은 거 만들면 안 되겠죠 보면. 중복 코드로 만들면 관리도 힘들어지고 너무 불필요한 코드가 많아지죠 보면. 그래서 보통 웹 프레임워크, 웹 백엔드에서 프레임워크들은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처리해주기 위한 기능을 대부분 다 들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ASP.NET는 이걸 이제 미들웨어라고 부르고요. 미들웨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들웨어는 기본적으로 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클라이언트 요청이 오면 그것을 실제 우리가 API 컨트롤러 부분이 호출되기 전에 이 미들웨어에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API가 오든지 미들웨어를 한번 거쳐간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된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실제 API로 호출됩니다. 이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 설명은 요게 제가 이 주소를 좀 예전에 번역해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코드적으로 이제 미들웨어가 사용된 코드가 또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주소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미들웨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 체크인데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출석 체크 미들웨어를 안 쓴다면 이 부분에 우리가 인가하는 그러니까 인가 체크, 버전 체크, 락 처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드는 미들웨어를 썼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기능이 이 함수, 이 API가 호출되기 전에 이미 그것들이 호출돼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들웨어는 요게 이 미들웨어라고 지금 디렉토리가 하나 있죠. 요 안에 다 기능되어 있고요 보면. 그래서 버전 체크하는 미들웨어 기능 여기 되어 있고, 아까 이제 인가하고 버전 체크 인가하고 락 처리는 여기에 이 미들웨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 미들웨어를 이제 내가 구현했는데 그럼 이걸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설정은 프로그램 CS가 있는데 각각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전 체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버전 체크 미디어인데요. 그래서 버전 체크 미디어는 이제 오면 이 이름은 무조건 고정입니다. 이 함수 이름은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고요. 미드웨어도 보면 규칙이 있거든요. 보면 그 규칙에 따라서 미드웨어를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함수는 정해진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 이 내용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넣어 주셔야지 이 미들웨어에서 동작하고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겨가서 우리가 만든 API가 호출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서는 그래서 요청의 헤더 부분을 헤더의 앱 버전하고 마스터 데이터 버전이 기획 데이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서 무사히 넘어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만약에 버전이 실패하면 리턴 되겠죠 이렇게.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호출된다는 거는 실패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버전이 안 맞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버전이 안 맞는데 뭐가 안 맞는지는 클라이언트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헤더 값에 이렇게 결과 값을, 그러니까 에러 실패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아까 인가하고 락 처리는 이제 이 부분 체크 유저 CS라는 거, 체크 유저 어스.cs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겁니다. 이거. 이 부분이 지금 이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참고로 이제 락 처리하고 일단 인가는 로그인이 돼야 된 이후부터가 가능한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로그인하고 계정 생성 때는 이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처기에 넣으면 요 미들웨어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그인하고 계정 생성 때는 이 미드웨어를 동작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아니면 무조건 이 미드웨어를 사용해야 돼가지고 일단 이게 토큰 값, 그러니까 인증 로그인이 됐을 때 게임 서버가 그러면 임시 토큰을 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패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진짜 맞는 건지 확인하고 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데이터는 메모리 DB 쪽 레디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디스 UID 키로 해서 레디스에 값을 두고 와서 진짜 맞는지 체크하고, 그래서 이게 맞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거는 락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락 처리는 이제 레디스 쪽 코드를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인데, 레딧을 통해서 락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잠깐만요. 이 부분이죠. 이게 락 유저 리퀘스트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저 요청을 락 거기다 이 말이거든요. 보면 레딧 옵션을 보면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택 익스텐지 레딧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레딧에서 쓰기를 할 건데 같은 기로 데이터가 있으면 쓰기가 안 됩니다. 이 옵션을 걸어놓으면. 그쪽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그러니까 이거 앞에 어떤 동일한 요청이 이미 갔으면 그때 이걸 저장했겠죠, 보면. 근데 그 요청이 끝나기 전에 또 요청을 했으면 또 락을 그게 쓰기를 할 때 같은 키로 데이터가 이미 저장되어 있으면 이건 앞에 이제 요청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레딧을 쓰기가 실패됩니다. 기본적으로 레딧은 이 옵션을 걸지 않으면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 있으면 덮어 씌워버리거든요, 보면. 근데 이 옵션을 걸면 없을 때만 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해서 레딧을 사용해서 락 기능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이게 익스파이어 시간을 또 저장해 놔야 됩니다. 이 익스파이어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락 기능을 만드는데 락 기능을 만들면 언락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멀티 3D 프로그램 할 때 락을 그때 락과 언락을 필수로 가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보면. 그래서 언락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뭐 레디스나 혹은 우리 게임 서버가 100%안 용다는 할 수 없겠죠. 특히 우리 게임 서버, 뭐 레디스는 도대체 게임 서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게임 서버 자체가 죽을 수도 있고, 혹은 게임 서버는 안 죽지만 어떤 처리하다가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보면. 그리고 만약에 하여튼 게임 서버가 죽든가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 이 레디스에 저장한 데이터를 지우지 않으면 서버가 다시 재시작되더라도 그 이 레디스에 이 데이터를 지우지 못한 유저는 계속 요청할 수 없겠죠. 이 데이터가 남아 돌아와서 계속 요거 실패할 때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이 시간을 그러니까 익스파이어 시간 지정해야 되고요. 그 익스파이어 시간은 너무 짧게 해도 안 되고 너무 길게 해도 안 되겠죠. 너무 짧아버리면 이 앞에 요청이 처리가 다 끝나기 전에 익스파이어 시간이 넘어버려가지고 덮어 씌워버려도 되겠죠, 분명. 그래서 그런 것도 익스파이어 시간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또 너무 길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게임 서버가 이상이 생겨서 락으로 그렸던 데이터를 삭제 못하고 있을 때는 이 익스파이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요청을 못 받겠죠. 그래서 너무 길지도 않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게임 서버가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보통 제가 봤을 때 분 단위 정도, 1분 정도만 해도 꽤 넉넉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실 API 요청, 하나의 API 요청이 1분 이내에 안 끝날 수가 없군요. 사실 1분이 아니죠. 보통 300ms만 넘었어도 좀 늦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1분도 길이요, 뭐. 한 5초 정도 해도 충분하겠네요. 아주. 그래서 이 부분 해놓고요. 그리고 언락은 간단합니다. 그냥 데이터를 지우시면 됩니다. 딜리트. 예. 딜리트하면 이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요청했을 때 이거 호출해도 되겠죠, 보면. 데이터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언락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잠깐 했지만 이걸 통해서 여기서 처리하고 나오는 것들을 이제 API에서 넘기거든요. 요거 다음에 있는 코드는 우리가 API에서 처리하고 난 이후에 호출되는 거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미들웨어 관련된 설명한 문서를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요 부분은 API가 호출된 이후에 호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여기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 리턴 리스폰스 이게 하나의 API 쪽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리턴 리스폰스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호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해야 될 게 아까 앞에 만들었던 거 삭제해야 되겠죠. 삭제하면 이제 락이 해제되는 거죠. 해제되는 역할이 되겠죠. 기능적으로. 그래서 미들웨어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이 두 개의 파일, 이거는 버전 체크 인가와 락 기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가와 락 기능을 하려면 아마 레디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레디스 부분은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이 미드웨어를 설정도 해야 되겠죠. 미드웨어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설정을 안 하면 시작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미드웨어 설정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름도 돼 있죠. 앱 리스트 미드웨어라고. 여기에 내가 만들어놨던 미들웨어 부분을 이렇게 호출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보면. 참고로 근데 미들웨어는 순서대로 호출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먼저 호출되고 다음에 이거 호출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두 개 순서를 바꿔버리면 호출되는 순서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미들웨어가 여러 개의 미들웨어가 서로 연결돼서 실행되어야 되는 경우는 이 호출 순서도 그러니까 설정한 순서도 조심해서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미디어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끝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저희가 API 서버를 만들면 필수적으로 어떤 인가하고 버전 체크 락 같은 걸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각각의 API만 만들면 중복 코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중복 코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미들웨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공통된 처리를 여기에다 미들웨어에 구현합니다. 미들웨어는 API가 호출되기 전에 호출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API가 호출된 이후에 호출되겠죠. 이렇게 돌아갈 때. 예. 그리고 미들웨어가 사용된 코드를 보실 때는 이 주소에 같은 이 코드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들웨어 구현된 거와 이 미들에서 이제 락 기능 구현할 때 락 기능 어떻게 구현된지는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미들웨어가 설정된 방식은 프로그램.cs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API 서버 만들 때는 이렇게 미들웨어 기능이라는 게 대부분 꼭 필수적으로 구현돼야 되고, 보통 각 API에 공통적으로 구현돼야 될, 그러니까 기능이 되어야 할 것들은 이 미들웨어 쪽에다가 구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